지난 5월 오랜 갈등 끝에 합의 본 급식 노동자들의 밥값 8만 원. 하지만 다시 삭감됐습니다. 박교육감의 측근들이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교육감의 행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유료도로가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몇몇 동의 이견차로 쉽게 결정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경남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이 50여일 넘게 이어가며 타결한 밥값 8만 원. 하지만 다시 삭감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경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밥값 13만 원을 요구하며 50여일이 넘도록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밥값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도출되면서 노사 양측은 각 조직의 의결을 거쳐 합의서에 서명했고 한 달 밥값 8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밥값 8만 원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34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는 경남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경남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의했던 급식비를 다시 삭감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도의회의 이러한 행동에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내내 억울함과 슬픔을 금치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열심히 땀을 내리다 스스로 세금 꼬박꼬박 내었더니 적반하장 걸 입었으니 땀 흘린 노동자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랍니다. 이러한 논쟁은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지속됐습니다.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안건으로 다뤄졌고 찬반 토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급식 밥 먹을 시간이 되도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다 이제 그 급식하고 나서 그 이제 앉아서 뭐 반찬이 부족하면 그 있는 반찬, 밥이 부족하면 라면도 끓여서 말아 먹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이게 급식 종사자들이 정상적인 밥을 똑같이 먹는다 이렇게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데 또 이 4개월분을 소급해주면 밥값을 이중 지급한다는 겁니다. 밥 공짜로 먹고 밥값도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이 21억 3천만 원 정도가 편성한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21억 3천만 원이 밥 먹는 게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밥값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는 안건이 찬성 27명, 반대 6명으로 결국 통과된 것입니다. 임시회가 마친 뒤 경남도의회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의회 입구에서 도의원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4만 원 주면서 까고 밥 잘 넘어가서 점심 맛있게들 드십시오. 그 말에 들은 박금자 의원은 가는 길을 멈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갈등이 빚을 뻔했지만 청원 경찰의 제지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50여일의 기나긴 갈등을 해결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하지만 다시 경남도의회로부터 삭감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또 기나긴 갈등과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청렴한 경남도 교육청을 만들겠다던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박교육감의 측근과 지역교육지원청 공무원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인데요. 측근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교육감의 수습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1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경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부터 고쳐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툭 터진 측근 비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이 박 교육감의 이종 사촌 동생 진 씨와 외곽 조직인 일출산악회 총무 한 씨를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진 씨와 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안전 물품 납품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교육청이 발주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는 형태로 해당 업체들은 실제 학교에 안전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박 교육감 취임부터 계속해 측근 인사와 비리를 문제 삼았던 유라이트 경남 학부모연합은 박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청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이 이렇게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또한 그것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은 책임져야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교육 공무원이 개입된 비리가 또다시 일어나 청렴도에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번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설사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이 아니더라도 청렴한 경남 교육을 만들기 위해 박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과 수습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곳곳에 있는 유료 도로의 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는 마창대교와 불모산 터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건설 중인 팔룡터널과 지계 남산도시고속화도로 역시 유료도로입니다. 창원시 유료도로 요금은 마창대교는 2,500원, 불모산 터널은 1,100원, 현재 건설 중인 팔룡터널과 지계 남산도시고속화도로는 각각 700원과 1,2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창원 시내 곳곳에 유료화 도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팔룡터널과 지계 남산도시고속화도로는 모두 건설업체들이 창원시에 먼저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런 민자도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섣부른 민자도로 건설은 부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2008년에 개통된 마창대교는 세금 800억 원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지탄을 받고 공익처분 심의 신청까지 들어갔습니다. 민자도로는 기업의 이익과 지자체 개발 욕구가 맞아떨어져 그다지 급하지 않은 도로 건설로도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은 지자체의 불리한 협약으로 인해 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하나뉴스 김영미입니다. 창원시 행정동 통합은 소규모 행정동을 중심으로 구 마산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마산 하포구 지역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하포구의 교방동 노산동 통합추진위원회는 노산동 주민센터에서 동 통합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져 임시청사를 교방동으로 결정했으나 이견차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회원구 지역의 석전 1, 2동은 다수 주민들이 행정동 통폐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의 유료화 방안이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며 보류됐습니다. 창원시는 국화축제의 유료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2018년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축제 장소가 수변공원 조성부지여서 이를 감안해 유료화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마산항 제1부두에서 열리는 제16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랜드마크 작품 가자 창원광역시와 세계 최대 다륜대작인 천양여심 등 모두 7,6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고성군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물 공동 브랜드 네이밍으로 고성해자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고성해자란은 고성해와 자란만에서 자란 싱싱한 수산물을 뜻하며 디자인은 미국 FTA 지정 청정 해역인 고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인 어류, 폐류 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군은 디자인안을 지난 3차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최종 디자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제20회 경남 과학싹잔치가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 세부 운영 프로그램은 과학마술과 눈폭탄 및 로켓 발사 등 과학 시연과 과학 공작 활동, 과학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꿈나무들이 훌륭한 과학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한편 경남 과학싹잔치는 과학 체험 활동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개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탐구 능력을 개발해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4일간을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해 창원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 이벤트와 유료 관광지 할인 등을 실시합니다.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는 창동예술촌과 문신미술관 등 5곳에서 도장을 받아 마지막 코스인 해양공원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면서 관광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유료 관광지인 문신미술관과 창원과학체험관 등 7곳의 유료 관광지에서는 입장권 할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광 주간 동안 창원 관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창원 시내 음식점 28개소와 숙박업소 31개소에서 10%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문화재단과 경남대가 지역 문화 콘텐츠 전문인 양성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3.15 아트센터에서 2016 산학협약 시너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6 CK1 경남대 문화 콘텐츠학과 디지털 창작 우수작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지역 도시 재생을 주제로 문화 콘텐츠학과 재학생들에 의해 창작된 비디오와 디자인 등 4개 분야의 우수 작품들입니다. 또한 16일에서 18일까지 아동인형극 빨간 모자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4일 경남 지역에서 84번째와 85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경남 지역 85번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인 엄기호 대표는 지난 6월 향년 84세 아버지의 별세로 장례를 치르면서 부득이하게 지인들에게 받은 부조금을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향년 84세에 맞춰 84호로 가입해 의미를 더했으며 엄기호 대표 역시 85호로 이름을 올렸으며 고 엄영섭 씨와 엄기호 대표는 경남 지역 제4호 부자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과 사단법인 한국야생화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야생화 예술문화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창원 경륜장 음악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창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군 야생화협회 소속 회원들이 각 작품을 출품한 것으로 가을의 분위기가 흠뻑 배어있는 계절꽃 총 300여 점의 야생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편 야생화 전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창원 경륜공단 일대에서 열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배둔리 회합파출소에서 30대 남성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공사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민원 불만으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책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한 노동자에게 쓰레기 발언을 했던 거제 한 대형 조선소 과장이 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선소 과장은 지난 8월 근로자들을 향해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0월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를 통해 중고교 사회과목 및 생활 속 법률 상식을 풀어보면서 청소년들의 준법 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6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거제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구현을 비전으로 지식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제시가 해수욕장 인명구조와 물놀이 안전지도를 담당할 수상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교육을 맡아 다음 달에 교육을 진행하며 동부면 사무소 회의실과 동부초 실내체육관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의 올해 학생 영어 종합능력평가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 등 23명이 13일부터 9박 10일간의 미국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고성군의 자매도시인 미국 글렌데일시의 윌슨 중학교를 방문해 미국의 교육 문화를 체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13일 관내 다문화 가족 간의 화합 도모를 위해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카네이션을 함께 만들며 친밀감을 높이고 생신상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피랑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포르 잔디광장에서 서피랑에서 바라보는 통영 풍경을 주제로 서피랑 아동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생대회는 서피랑을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산해연구는 지난 13일 팔용산 돌탑과 굿데이 뮤지엄 등 지역 내 관광지에 대한 현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관광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투어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며 안내 표지판과 교통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거제시 둔덕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거제시 찾아가는 시민 강사 출장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친절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의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란 주제로 기초 질서와 친절, 예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